좋은 아침입니다. 건강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어디로 호흡을 해야 하는 겁니까? 코, 네, 콧구멍 두 개고 입을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말을 적게 하라고 입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말도 적게 해야 되지만 입으로 호흡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입을 사용하다 보니까 콧구멍이 코가 하는 역할이 줄어들어서 병균도 침입하고 얼굴 외형까지도 매부리코도 깜짝 놀랐네요. 코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독서 모임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오늘 2023년 9월 14일 오늘의 페이지는 호흡의 기술인데요. 13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짧아요.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범위 짧은데 너무 좋죠? 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더 적게 해요, 더 적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또 입으로 호흡해서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는데 내가 읽은 부분을 읽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윤희 대표님 네. 저는 132페이지, 132페이지 셋째 줄, 셋째 줄. 오늘날 의학적 정상으로 여겨지는 호흡수는 분당 12회에서 20회 사이인데, 해당 평균 0.5리터 정도를 들이쉰다. 오늘날의 정상 호흡 최고치는 지난날의 약 2배에 이른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의학계의 폴 모노트나 프리랜서 폴 모노트들이 동의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날 과식 문화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호흡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 많은 호흡을 한다. 더 심각한 만성 과호흡으로 고통받는 현대인이 총 인구 4분의 1에 이른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메뉴에. 어, 해결책은 간단하다. 호흡수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도록 족고나 것처럼 너무 많이 과호흡하도록 족고나 되었다. 그러나 약간의 노력과 훈련만 거치면 적은 호흡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 인도 요기들은 휴식을 취할 때 들이쉬는 공기의 양을 줄이도록 스스로 훈련한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티베트 승려들은 예비 승려들에게 호흡을 줄이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침을 내려주었다. 2000년 전 중국 의사들은 하루 13,500회 호흡, 곧 분당 9.5회 호흡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그보다 더 적은 호흡수로 더 적은 양을 들이쉬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콧구멍 밑에 깃털을 대어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는 전설이 있다. 깃털이 움직인 사무라이는 쫓겨났다. 분명 짚고 넘어가자면 적은 양의 호흡은 느린 호흡과 같은 게 아니다. 평균 성인의 폐는 4에서 6리터의 공기를 담을 수 있다. 즉 분당 5.5회 호흡으로 느린 호흡을 연습한다고 해도 필요한 공기의 2배를 쉽게 들이쉴 수 있다. 최적 호흡의 핵심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과 지구력과 장수 그 모든 것의 비결은 더 적은 횟수로 더 적은 양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하는 것이다. 숨을 쉬되 적게 쉬는 것이다. 제가 이 대목을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를
최대한 그 숨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부풀리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휴식을 취할 때 들이쉬는 공기의 양을 줄이도록 스스로 훈련한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호흡을 할 때도 적게 들이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저 같은 경우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맞나요? 그죠? 호흡을 작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대목에 보면은 일본 사무라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콧구멍 밑에 깃털을 대어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고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우리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예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거 확인할 때 깃털을 이렇게 댄다고 저 그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깃털이 움직이면 숨이 쉬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숨소리를 작게 해라는 거겠죠. 특히나 전쟁 중에. 그래서 내가 이 호흡을 한다고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좀 잘못된 이 방법으로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최대한 적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강 파이팅. 네, 일본에선 사무라이가 숨을 쉬고 내쉬는 동안 콧구멍 밑에 왜 깃털을 댔을까요? 숨을 세게 하면은 깃털이 움직이니까 아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시 상황에서 숨 한 번 쉬는 것만으로도 네, 전쟁의 승패가 갈렸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전쟁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깃털이 흔들린다는 내 숨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해야지 코로 입으로 숨을 내쉬는 순간 우리의 외형도 변형이 되고 혀 짧은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턱이 짧거나 뭐 덧니 난 사람들 이 호흡의 기술을 읽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또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코로 호흡을 하는구나. 입으로 호흡을 하는구나. 그리고 입냄새가 왜 저렇게 많이 나는 걸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옆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는 냄새가 나는데 왜 이렇게 아니 코가 아니라 입냄새가 왜 저렇게 심하지? 저는 그 입냄새를 저녁에 과식을 하면 그 다음날 입냄새 난다고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호흡을 잘못해서 나는 거였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133페이지 보면은 최적의 호흡 방법이 나오죠. 분당 5.5회 느린 호흡으로 해라. 그리고 두 배를 내쉬면 되겠죠. 최적 호흡의 핵심, 그에 따른 건강과 지구력, 장수, 모든 것의 비결은 더 적은 횟수로 더 적은 양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숨을 쉬되 적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건강 파이팅. 우리 선영쌤. 네, 내가 책을 네, 읽지 않았으면은 그냥 유니세럼처럼 그냥 책을 쫙 읽으시면 돼요. 한 페이지만 읽으면 돼. 저 안 읽었는데 하지 말고. 네, 좋아요. 네, 저도 방금 윤희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적은 횟수로 더 적은 양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연습을 하라고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느리게 호흡한다고 해도 필요한 공기의 2배를 쉽게 들이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하지 않고서는 네, 변형이 안 돼요. 음, 네. 안 되면은 코 호흡을 한쪽을 막고 한쪽으로 네. 입을 다물고 속으로 쉬어야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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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호흡하고 한쪽으로 5번 또 내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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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대쪽 네, 코 눌러서 5번 오를 세고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코 호흡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질병에서 탈출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척추측만증도 ADHD도 이 코로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잖아요. 아, 이게 오늘 나오는 건가? 네. 지난 시간. 아, 지난 시간에 나온 거 맞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137페이지에 보면은 고혈압이 고혈압 이야기도 나오고 두통도 나오고 부테이코 자신도 위통, 심장 통증, 두통, 고혈압 중증에 시달렸죠. 그런데 처방 137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죠. 그는 처방전도 없이 약을 복용했다. 29살에는 수축기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인 212까지 치솟았다. 의사들은 그에게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다. 부테이코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죠. 암을 잘라내면 암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은 없앨 길이 없다. 그가 환자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증상을 느끼지 않도록 처방하는 것뿐이었다. 근데 이 부테이코가 병실에 혼자 있으면서 말기 암 환자들과 말기 환자들과 동일하게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금 운동을 마친 것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거기에 병실에 있는 분들이. 그는 실험을 해봤죠. 부테이코가 실험을 해봤어요. 숨을 적게 쉬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과 배에 힘을 빼고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몇 분 후 머리와 배, 심장의 옥신거리는 통증이 사라졌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자 머리와 배, 심장의 옥신거리는 통증이 사라졌대요. 그런 다음 몇 분 전에 하던 격한 호흡으로 돌아갔다. 들숨 5번 만에 통증이 돌아왔다. 그러면 혹시 과호흡이 고혈압과 두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다면 어쩔 건가? 원인인 거죠. 우리가 호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혈압과 두통의 원인이야. 부테이코는 자문했죠. 심장병과 궤양, 만성염증은 모두 혈액순환과 혈중 pH, 신진대사 등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방법은 그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단지 20% 아닌 10%만 더 들이쉬어도 인체 시스템을 혹사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시스템이 흔들리고 악화된다. 약화된다. 너무 많이 호흡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었던 것일까? 회복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숨을 막 헐떡이는 거 이런 걸 보고 산책을 나갔죠. 그래서 이 호흡법을 알려준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방법을. 그랬더니 몇 분 후에 그가 진정이 되었죠. 격하게 숨을 헐떡인다는 얘기는 내가 곧 죽겠다 이러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호흡법을 알려줬더니 몇 분 후에 그 환자는 진정이 되었고 침착하게 숨을 내쉬었다 하면서 안색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천식 발작이 끝났대. 우리 천식
걸려서 주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코로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건강 파이팅. 우리 영단쌤. 네. 140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1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네, 내가 발표할 곳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아까 찾아놨는데 어떡하죠? 뒤접기를 하셔야죠. 뒤접기를 안 하면 못 찾아요. 네. 저는 143페이지, 143페이지. 네, 142페이지, 자토페크란 사람의 이제 그 달리기, 그 이야기인데요. 143페이지, 자토페크는 모두 18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올림픽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땄다. 나중에 그는 러너스 월드 역대 최고의 달리기 선수로 선정되었다. 당시 오하이오주의 육상 코치 레리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잘못하는 것 투성이인데도 승리한다. 그리고 145페이지, 그리고 호흡 제한 방법에 대해서 되게, 여러 사람이 이제 경험치가 나오는 건데요. 음, 호흡 제한, 145페이지 세 번째 줄, 이러한 호흡 제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다. 호흡 저하법, 저산소 훈련법, 부테이크 호흡법, 그리고 쓸데없이 기술적인 해수면 기압의 저산소 훈련법 따위가 그것이다. 결과는 동일했고 그 성과가 지대했다. 엘리트 선수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랬다. 단 몇 주의 훈련만으로 지구력이 크게 향상했고 몸통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으며 심혈관 기능이 향상했고 정상 호흡 운동보다 근육량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이는 호흡 저하법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훈련은 즐겁지 않다. 그리고 146페이지 첫 번째. 올송과 나는 조깅하면서 테를 반 정도만 채우도록 숨을 빠르게 들이쉬고 7 이상 소를 세며 더 길게 날숨을 내쉬었다. 이런 훈련이 다터페크는 물론이고 카인 설먼의 수영 선수, 우런의 달리기 선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믿지만 지난 몇 분 동안 정말 고역이었다. 그리고 8째 넘어가서 좀 더 쉬운 연습으로 돌아가 2걸음을 내디디며 숨을 들이쉬고 5걸음을 내디디며 숨을 내쉰다. 그리고 147페이지의 세 번째 줄, 이게 바로 올손이 말한 좋은 습관일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헤모글로빈 속 산소가 굶주린 세포로 방출되고 뇌와 몸의 혈관이 팽창해 신선한 혈액으로 채워지면서 신경계에 준한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호흡 방법인데요, 지금 숨을 적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훈련을 하는 호흡 방법인데, 지금 근데, 뽑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우리가 단순하게 습득하는 것 같고는 지금
책에서 말하는 게 잘 이해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복식호흡 할 때도 처음에 들숨을 짧게 하고 나중에는 날숨을 길게 뱉었던 것처럼 계속 코로 그렇게 호흡을 연습하면 그 인체 내에서 그 좋은 흐름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화이팅! 예. 건강 파이팅. 네, 좋아요. 143페이지부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예, 자토패크가 18개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육상 선수에서 호흡하기도 힘들고 달리기도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고의 성적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144페이지에 보면은 미국 올림픽 수영팀이 거둔 사상 최고의 업적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죠. 파운 설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테이코가 환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수영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비슷하죠. 숨을 적게 들이쉬는 것, 그리고 길게 내쉬는 것. 부테이크 호흡법에 대해서 나왔죠. 145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단락 위에 단 몇 주의 훈련만으로 지구력이 크게 증가했고 몸통 지방이 더 감소했으며 심혈관 기능이 향상했고 정상 호흡 운동보다 근육량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많은 효과가 있죠. 14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한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두 걸음을 내디디며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두 걸음 숨을 들이쉬고 다섯 걸음을 내디디면서 숨을 내쉰다. 이것이 사이클 선수들이 사용하는 패턴인데 이것도 사용을 해 보시고요. 147페이지에 보면은 다만 생명을 구하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테이코. 자기가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도록 지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을 구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건강 상태와 나이, 체력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더 적게 숨 쉬는 호흡법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의학계가 맹렬한 비난을 하죠. 14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의학계의 맹렬한 비난을 받죠. 물리적 공격까지 받아요. 그래서 실험실에 폭파되기도 하죠. 왜냐면 의학계는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50%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죠. 80년대 소련 보건부는 결국 그의 호흡법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 부테이코가 의학계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면서 실험실이 폭파되는 상황까지 또 신변의 위협이 또 따랐겠죠. 의학계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냈죠. 러시아에서만 약 20만 명이 그의 호흡법을 배웠죠. 찰스 왕세자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데 찰스 왕세자를 만나러 가서 왕자를 도왔고 고혈압 내가 관절염 있잖아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80% 이상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대요. 그러면 내 몸이 내가 고혈압 약을 먹어. 내가 관절염 환자야. 무릎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테이코 호흡법을 하면 되겠죠. 5.5의 방법으로 이 천식은 148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면역체계가 민감해서 기도의 수축과 경련을 유발하는 질병이죠. 이것도 어떻게 해줬어요? 부테이코 호흡법으로 다 고쳐졌죠. 14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요. 전 세계 천식 치료제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대요. 천식 환자가 이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죠. 해당 약품도 실제 치료제처럼 이게 중요하죠. 실제 치료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
이들 약품, 특히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는 몇 년 후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천신약을 먹으면. 근데 몇 년 후에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는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폐기능 저하와 천식 증상 악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친구를 떠올렸어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름에 햇빛을 보잖아요. 살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다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약을 엄청 먹잖아요. 스테로이드제. 근데 갈수록 겨울에는 또 괜찮았다. 막 여름 햇빛 쐬면 막 피부는 다 벌겋게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근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실명, 심지어는 실명도 안 돼요. 그리고 사망의 위험도 증가한다. 수백만 명의 천식 환자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중 많은 사람이 호흡을 적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제 친구도 천식 환자가 있는데 이 호흡법을 알려줘야겠죠. 알려줘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150페이지에 위부가 나오죠. 위부는 사람 이름이죠. 10세 때 심한 천식을 앓았고 스테로이드와 함께 많게는 하루에 20번까지 기관지 확장제를 썼다는 거죠. 숨막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은 약물에 내성이 생겼고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시력을 약화시키었는데 황반변성이라고 불리는 증상이다.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 눈이 멀게 된다. 복용을 중단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천식 발작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위부가 하루에 막 20번까지 막 기관지 확장제를 썼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 부테이크 호흡법을 배운 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흡입기를 하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제를 완전히 끊었다. 50년 만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1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모두가 단순히 폐의 공기량을 줄이고 체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 경기력이 향상되고 호흡기 질환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증언했다. 숨을 적게 쉬는 방법 15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전식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5.5%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뮤레트가 말하죠. 마지막 단락에 숨이 가쁘고 숨이 막히거나 공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생물학적 시스템 오류나 마찬가지다. 몸이 자발적으로 숨을 적게 들이쉬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부테이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 단락에 80세의 나이에 신비주의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심장병, 치질, 통풍, 암, 기타 100가지가 넘는 질병이 모두 과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결핍 때문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152페이지 마지막 단락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요. 부테이코 호흡법대로 공기 섭취량을 3분의 1 정도 줄였을 때 성인 천식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이 70% 감소하고 증상 완화제 투약 필요성이 9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153페이지에 보면 더 느리게 마지막 줄 더 느리게 숨을 쉬고 체내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니게 되면 pH는 낮아지고 혈액 알칼리성도 낮아진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 기능은 혈액 pH가 7.4일 때 최적이 된다. 이 pH는 뭐예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pH죠. 그리고 154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면서 천식을 비롯한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발작을 막기 위해 마그네슘과 같은 보충제를 처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그네슘 처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완충작용은 또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 또 미네랄을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또 마그네슘과 미네랄, 이게 뼈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세계 최고로 좋은 것은 신한 천일염이죠. 천일염이 가장 많은데 이제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천일염을 먹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을 이용해서 이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거죠. 불균형과 보충, 결핍과 신체 부담이라는 이 끝없는 삐걱거림은 결국 몸을 망가뜨린다. 과호흡을 하면은요, 골다공증에 걸려서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저희 엄마가 잘 때 코로 호흡을 하는데 코로 호흡을 안 하고 입을 벌리고 자요.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 걸려서 골다공증이 아주 최악으로 걸린 거죠. 물도 안 먹죠. 코도 막 입으로 호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이 엄청 심해요. 몸에 수분도 하나도 없고. 15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호흡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생기고 코가 충혈된다.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코도 퇴화됩니다. 문제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느리게 일정한 속도로 더 적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덕교만. 155페이지 보세요. 이 부테이크 호흡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학 약물이나 수술, 의학 요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에 어떻게 시달려 왔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흡법 외에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치료했대요. 이 모두가. 약물이나 수술, 의학 요법 없이도 이 부테이크 호흡법만으로도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창조주의 이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을 두 개 만들고 코를 두 개 만들고 귀를 두 개 만들고 입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이러한 신비로움이 또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6페이지에 보면 인도의 요가 선생은 BKS 이엔가르가 나오죠. 요기의 수명은 날수가 아니라 호흡수로 측정된다. 어려서부터 병들어 요가를 배우고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오랫동안 침대에 갇혀 지낸 이 요가 선생은 2014년 95세에 숨졌대요. 어려서부터 병들어서 요가를 배우고 건강을 되찾았대요. 근데 이제 이 백도사님도 18세 때 병들어가지고 죽을랑 말랑 하다가 자기 스스로 건강법을 찾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건강 백도사가 된 거죠. 여기 핵심은 이번 달력의 핵심은 뭐냐? 느리게 더 적게 호흡하라는 거죠. 그리고 15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 부테이크와 카톨릭, 불교, 힌두교 교인들과 9.11 생존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휴식할 때 1분 동안 들이쉬어야 하는 최적의 공기량이 5.5리터라는 것을 알아챘다. 최적의 호흡수는 분당 약 5.5회다. 내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1분을 재놓고 5.5회로 숨을 들이쉬고 5.5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이 이 완벽한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부테이크 호흡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